충남 당진으로 들어서며 만나는 서해대교. 서해대교는 당진의 새로운 랜드마크다. 평택시와 당진군을 연결하는 서해대교가 바다 위를 가로지른다. 높이 180m와 182m, 두 개의 주탑이 웅장하다. 주탑 사이의 거리가 무려 470m나 된다. 서해대교는 바다 위로 시간과 공간을 이어주고 있다. 서해대교에서 가까운 삽교호를 먼저 찾았다. 호수엔 철새들이 마치 섬처럼 떠 있다. 긴 겨울을 보낸 가창 오리들이 떠날 채비를 서두른다. 30여만 마리의 가창 오리들이 날아오른다. 먼 길을 떠나기 전 비행 훈련을 하는 듯 가창 오리들의 군무가 삽교호를 뒤덮는다. 한마디로 장관이다. 삽교 방조제가 만든 거대한 인공 담수호 삽교호. 방조제는 바다와 호수를 가른다. 당진군과 아산시는 삽교 방조제로 연결된다. 때마침 삽교호의 수문이 열리고 서해 바다로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수문마다 거센 물살을 토해낸다. 갇혀있던 호수물이 넓은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흘러든다. 삽교호 옆에 마련된 삽교광장. 지난 1979년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곳에서 마지막 공식 행사를 치렀다. 해안 산책로는 바닷가로 이어진다. 함께 걷거나 잠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산책로를 따라가면 함상공원으로 이어진다. 두 척의 군함을 테마로 한 함상공원. 상륙함과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함상공원에 들어서면 해군과 해병대의 역사와 문화를 만난다. 실제 군장의 무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해병대의 훈련 모습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 함정 내의 내무반이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연평해전 전시실엔 지난 2002년 6월 29일에 있었던 연평해전의 실상이 디오라마와 함께 각종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40mm와 3인치 포 등 함포들이 실제 모습 그대로 전시돼 있어 함포 체험도 할 수 있다. 군함은 서로 연결돼 있다. 구축함은 작전실과 레이더실 등 당시 활동 모습 그대로 모든 시설과 장비가 전시돼 있다. 구축함 후미에 있는 헬기 갑판을 리모델링한 함상 카페가 이색적이다.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바다가 펼쳐진다. 서해대교가 한눈에 들어오고 바다 풍경이 평화롭다. 유람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 갈매기들이 유람선을 따라오며 춤을 춘다. 과자를 낚아채는 모습이 익숙해 보인다. 서해대교에 대한 구수한 설명이 이어지고 배는 서해대교 아래를 지난다.
옆으로 서해대교가 지나는 횡담도가 다가오고 대형 선박이 즐비한 평택항이 웅장한 모습으로 다가선다. 군함의 모습과 흡사해 외적을 막았다는 영웅바위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닷길을 따라 갈매기들이 동행하며 친구가 돼주었다. 이른 아침 삽교호로 나섰다. 붉게 물든 하늘을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고 있다. 호수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해가 솟는다. 호수에서 밤을 지새운 가창 오리들이 붉은 태양을 마중이라도 나가는 듯 황금 물결을 박차고 날아오른다. 쉼없이 날갯짓을 하는 가창 오리들이 넓은 호수를 가득 메운다. 철새들의 군무가 가히 장관이다. 삽교호의 어부들은 밤새 쳐놓았던 그물을 건넌다. 호수의 봄이 늦게 온 탓에 요즘 고기들이 많이 잡히진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어부들의 손길은 어제처럼 날렵하다. 삽교호는 생명의 터전이 됐다. 호수는 늘 풍성한 삶을 이어준다. 솥벌섬에서 농사짓는 박종서 씨와 동행했다. 작은 배와 큰 배를 번갈아 옮겨 타고 섬으로 향했다. 삽교 방조제가 생기기 전 이곳은 바다였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이 지금은 섬이 되었다. 박종서 씨는 올해로 30년째 이 섬에서 16헥타르의 논농사를 짓고 있다. 제방과 논둑을 보수하며 올 한 해 농사 준비를 서두른다. 섬에서 농사 짓다 보니 자주 내리는 비가 늘 걱정스럽다고 한다.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릴 것도 예상도 하니까 그게 첫째로 이제 걱정스럽지요. 비가 자주 오니까. 예. 그래도 뭐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제방도 보수를 이제 철두철미하게 하죠, 이제. 아, 여기 섬이라서. 네, 섬이라서. 이제. 느티나무에도 완연한 봄빛이 사렸다. 섬에서 겨울을 보낸 기러기들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삽교호의 신압으로 봄이 스며들고 있다.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상록수의 작가 시문의 마을을 찾았다. 울창한 소나무 숲속에 시문의 아버지 집이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다. 1932년 시문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에 내려와 영혼의 미소, 직녀성 등을 썼다. 시문의 집으로 이어지는 길목엔 상록수에 나오는 박동혁의 야학땅터가 있다. 박동혁은 시문의 장조카가 실제 모델이라고 한다. 야학땅터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시문의 집이다. 당시 바닷가였던 이곳에
시무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여 집을 짓고 작품을 썼다. 초가집이지만 넓은 유리창과 화분대가 독특해 보인다. 붓으로 밭을 일군다는 뜻으로 이 집을 필경사라 이름지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거실과 방들이 여느 시골집처럼 친근감이 느껴진다. (1935년) 시문의 대표작인 상록수가 바로 이 방에서 집필되었다. 집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초가집 앞마당에 마련된 상록 문화관. 이곳엔 시문의 작품과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상록수, 그날이 오면 등 시문의 대표적인 소설과 시집들이 눈길을 끈다. 고뇌의 흔적이 묻어나는 육필 원고도 전시돼 있다. 광복을 열망하며 늘 풀고 싶었던 시문. 그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36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마당에 직접 심은 향나무가 그를 대신해 늘 푸르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른 아침, 바다에 떠있는 섬들이 깨어난다.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외목마을. 국화도 옆 바다에서 붉은 해가 떠오른다. 바다에 황금빛이 스며들면서 점점 짙게 물들어간다. 소박하면서도 아름답고 서정적이다. 이곳은 지형이 바다를 향해 외가리목처럼 가늘고 길게 뻗어나갔다 해서 외목이라 불린다. 바다로 이어진 해안가엔 기암들이 펼쳐져 있다. 바위의 굴을 뚫고 조각을 한 파도와 바람의 흔적이 완연하다. 척박한 절벽 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들이 위풍당당하다. 마을 앞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낭만이 살아난다. 바닷물이 다가서고 파도가 말을 걸어온다. 마음도 또 탁 트이고 예. 또 뭐 해가 아침에 그냥 빨갛게 올라오니까 예. 마음이 아주 그냥 상쾌하고 좋네요. 바다에 떠있는 섬들과 파도에 일렁이는 배들이 한가롭다. 마을 오른쪽으로 겨울철 외목 일출을 아름답게 만드는 노적봉이 우뚝 서 있다. 그 모습이 곡식을 쌓아놓은 노적가리 같아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노적봉 옆 해벽 끝엔 용굴이 있다. 움푹 파인 바위굴로 들어서면 천정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용이 승천한 구멍이라 한다. 포구 모습이 장고처럼 생긴 장고항. 장고항엔 요즘 사람들로 넘쳐난다. 제철인 실치와 간잠이 맛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부드러운 뼈와 속살이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간잠이가 많이 잡힌다. 다리가 3개. 아, 이 맛이구나. 뱅어에 치어인 실치는 입에서 살살 녹는 감칠맛이 난다. 멸치보다 3배가 높대.
지금 여기 장고에는 쭈꾸미, 실치, 간재미가 특산품이에요. 예, 4월 제철 한 달. 그리고 실치 때 실치하고 쭈꾸미가 같이 걸려요 건물에. 예. 그러니까는 많이 나니까는 제철에 드시면 맛있고 좋죠. 장고항을 나서 성문 방조제 길로 들어서니 막힘없이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방조제 길을 따라 호수가 펼쳐진다. 지난 1995년 성문 방조제 완공으로 910만 톤의 용수와 1650헥타르의 농경지가 생겨났다. 10.6km의 거대한 제방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다. 성문 방조제를 돌아 나오며 바닷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성문각에 들렀다. 성문각 앞으로 서해 바다의 다도의 풍경이 펼쳐진다. 크고 작은 섬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형제처럼 닮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Did I not love you before this lifetime? Did you not hear my music in your soul? Did I not 성문각 왼쪽으로 당진군과 서산시를 잇는 대호 방조제가 펼쳐진다. And now I'll leave you not for 대호 방조제의 중간 기점인 도비도. 원래 섬이었지만 대호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육지로 변한 곳이다. the widest ocean I have crossed. 바다와 섬들을 둘러보려면 도비도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이용하면 된다. But love to carry me 유람선이 도비도와 난지도 등 섬들을 연결시켜준다. in constant motion. 백길을 따라 대조도, 소조도, 난지도 등 바다 풍경이 펼쳐진다. 우모도와 분도를 지나니 소난지도가 다가선다. 소난지도 동쪽 바닷가엔 홍일처 대장과 150여 명의 의병들이 잠들어 있다. 을사늑약의 항거에 일제와 싸우다 순국한 선열들의 혼이 오늘도 바닷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 의병청 옆으로 의병항쟁 추모탑이 지난달 조성됐다. 소난지도의 의병항쟁을 이제라도 기억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다시 바다로 나서니 당진에서 제일 큰 섬인 대난지도가 다가선다. 대난지도 앞에 떠 있는 철섬은 바위섬이다.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막고 있다. 바다 풍경을 마음에 담고 도비도로 돌아오니 하루 해가 저물고 있다. 난지도 너머로 해가 진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수평선을 동시에 검붉게 물들인다. 또 다른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제1의 천주교 성지인 솔메 성지를 찾았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태어난 곳이다. 생가가 아담하게 복원돼 있다. 김대건 신부가 나고 자란 이곳은 그의 증조부부터 4대가 살았던 곳으로 4대에 걸쳐 11명이 순교한 가족사가 전해진다. 순교자의 고향을 찾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한번 조용히
당신들의 어떤 삶의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자리.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작은 순례의 여정들이 이곳 솔매성지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생과 뒤로 소나무 숲이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구불구불 자라난 소나무들이 자유분방하게 가지를 뻗고 있다. 아무렇게나 서 있는 듯한 소나무들이 묘하게도 균형과 대칭을 이루며 숲을 이루고 있다. 소나무 숲속엔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웃는 얼굴로 찾는 이를 반긴다. 이웃을 사랑하고 참된 진리를 추구했던 성인을 닮은 소나무들이 푸른 빛을 발하고 있다. 솔매성지에서 지척인 합덕성당을 찾았다. 빨간 벽돌과 2개의 첨탑이 인상적인 고딕 양식의 건물이다. 1929년에 건립된 합덕성당은 올해로 120주년을 맞는다. 넓은 성당 안은 탁 트인 막힘없는 공간이다. 성당 오른쪽 앞에는 김대건 신부 등 4명의 성직자 유해가 봉안돼 있다. 다리뼈와 머리카락을 보관 중이다. 성당을 감싸고 있는 고목들이 오랜 역사를 말없이 대변해주고 있다. 역사가 깊은 면천을 찾았다. 제일 먼저 면천 읍성이 눈에 들어왔다. 조선 세종 때 쌓은 면천 읍성은 대부분 소실됐고 일부 복원한 성벽의 모습이 남아있다. 면천 초등학교 운동장엔 수령 약 1100년 된 은행나무 2그루가 서 있다. 성인 4명이 팔을 뻗어야 안을 수 있는 거목이다.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의 딸 영랑이 집들에 심었다고 하니 100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져 온다. 은행나무 뒤편에 있는 안샘에도 1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복지겸이 중병에 걸리자 그의 딸이 아미산의 진달래꽃과 안샘물로 술을 빚어 아버지의 병을 완쾌시켰다고 전해진다. 그 안샘은 1100년 동안 이렇게 아주 무더니도 이곳에서 흐르고 있죠. 그 이유는 그 복지겸 장군과 딸과의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000년의 전통을 이어오는 면천의 두견주. 지극한 효성이 깃든 두견주의 신비는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다. 아미산을 향하며 영탑사에 들렀다. 통일신라 말 도선 국사가 창건한 후 고려 때 보조 국사가 중건한 천년 고찰이다. 법당과 소나무 그리고 바위들의 풍광이 멋스럽다. 몇 번에 걸쳐 도둑 맞는 순환을 겪은 금동 산존불. 51cm 크기지만은 섬세한 조각 솜씨가 일품이다. 소나무 숲속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유리광전. 마의 약사불은 고려말 무학대사가 조각했다고 전한다. 유리광전 뒤 바위 위에 서 있는 7층 석탑. 그 모습이 영험해 영탑사라 불린다. 바위와 한 몸처럼 서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당진에서 제일 높은 아미산 정상을 향했다. 미인의 눈썹을 닮았다는 아미산에도 봄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미산 정상에 있는 아미정에 오르니 사방이 막힘이 없다. 북쪽으로 서해 바다와 삽교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당진읍이 내려다 보이고 낮은 산릉들이 꿈길처럼 펼쳐진다. 목장에도 봄은 소리 없이 찾아들고 있었다. 초지에 나온 동물들도 한껏 여유롭다. 말과 소들이 따사로운 봄빛을 즐긴다. 목동과 양머리 개가 양들을 몰아온다. 양머리 개의 정확한 동작과 재빠른 몸짓에 따라 양들이 움직이고 있다. 넓은 보리밭 초지에도 푸른 봄빛이 물들기 시작했다. 부지런한 농부는 논을 갈며 올 한 해 농사를 시작했다. 마을 어귀 황토밭에는 감자 심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인다. 가창 오리들의 군무가 보고 싶어 다시 삽교호를 찾았다. 철새들은 아직 삽교호에 머물며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해질녘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오른다. 가창 오리들이 날아오르는 곳에 삽교호에 하루 해가 저물고 있다. 철새들은 붉은 노을이 물든 하늘을 날아오르며 군무를 펼치기 시작했다. 떠나는 가창오리들의 날갯짓에 겨울의 끝자락이 밀려나며 봄빛은 그렇게 스며들고 있었다.